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그 시절 말입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기들은 처음 세상에 나와 두 발로 서기 위해 정말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기가 완벽하게 걷기까지 무려 2,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찢고 무릎이 깨지고 이마를 찢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넘어진 아기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나는 걷는 데는 재능이 없나 봐. 이번 생은 그냥 기어다니는 걸로 만족해야겠어. 걷는 건 실패했어. 아니죠. 세상에 그런 아기는 없죠. 아기들은 넘어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자책하며 울지도 않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으면 잠시 뿌잉하고 울 수는 있어도 눈물을 닦기 전에 다시 식탁 다리를 잡고 끙차하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넘어진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걷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자 재미있는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몸이 자라고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아주 이상한 버릇이 생겼죠. 바로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단정 짓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나는 매력이 없어라며 숨어버리죠.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2,000번을 넘어져도 깔깔 웃으며 다시 일어나던 그 용감했던 꼬마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그 용기를 다시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진다는 건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리고 넘어진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왜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나이스를 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근육은 찢어져야 커진다. 마음의 알통 만들기. 자,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초등학생 때 태권도 학원이나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면 다음날 어떤가요? 팔이 욱신거리고 아프죠. 소위 알이 배겼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근육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근육 섬유들이 미세하게 찢어져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건 사실 우리 근육에 일부러 상처를 내는 과정입니다. 상처가 나면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에 상처가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라, 주인이 무거운 걸 들다가 근육이 찢어졌네. 다음에 또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게 더 튼튼하고 굵게 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찢어진 부위를 치료하면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짱이 되는 원리죠. 즉,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다면 근육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아픔은 다쳤다는 신호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똑같죠. 이를 마음 근육이라고 부릅시다.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하다가 실패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싸워서 속상할 때도 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아파, 너무 힘들어라고 느끼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찢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라고 훌훌 털고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아까의 근육처럼 생각합니다. 주인이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았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생겨도 끄떡없도록 마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놀리면 울었지만 마음 근육이 커지면 그래서 난 괜찮아 하고 웃어 넘길 수 있게 되죠.
예전에는 시험을 망치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면 다음에 더 잘 보면 되지. 내가 뭘 틀렸는지 확인해 볼까 하고 씩씩하게 다시 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 지금 내 마음의 알통이 커지고 있구나. 나 지금 엄청 멋진 사람이 되고 있네. 상처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슈퍼 히어로처럼 강하게 만드는 훈장입니다. 자전거 배우기. 넘어지는 방향을 알아야 중심을 잡는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두 발 자전거를 탈 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바로 쌩 하고 달린 사람 있을까요? 아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처음에는 다 넘어졌을 겁니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어느 쪽으로 넘어져 봐야 중심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기우뚱해서 쿵 넘어져 보면 우리 뇌는 이만큼 기울이면 왼쪽으로 넘어지는구나. 다음번에는 오른쪽으로 힘을 좀 더 줘야지라고 배웁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넘어져 보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힘을 줘야겠구나라고 깨닫죠. 이렇게 왼쪽으로 쿵, 오른쪽으로 쿵 넘어지면서 우리 몸은 비로소 정 가운데, 즉 균형을 찾아냅니다. 넘어지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자전거의 중심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도 자전거 타기와 똑같죠.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건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우뚱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친구가 싫어하는구나. 다음에는 예쁘게 말해야지. 숙제를 미루고 게임만 했더니 시험을 못 봤구나. 다음에는 숙제 먼저 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이리저리 부딪히고 실수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기 위해 중심을 잡는 연습 시간입니다. 그러니 넘어진다고 창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균형 감각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절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생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상처 하나 없는 무릎보다 반창고가 붙어 있어도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무릎이 훨씬 더 멋진 무릎입니다. 용수철의 비밀. 높이 뛰려면 무릎을 굽혀야 한다. 세 번째는 용수철과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점프를 하기 직전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개구리가 멀리 뛰기 직전의 모습은요? 모두 다 몸을 잔뜩 움츠리고 무릎을 굽혀서 바닥으로 낮게 내려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는 높이 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힘차게 박차고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낮추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도약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겪는 실패나 시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성적이 좀 떨어졌나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분이 바닥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철을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납작해지죠. 그게 실패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용수철은 어떻게 되나요? 띠용 하고 원래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튀어오릅니다.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힘, 즉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개인 사업가입니다. 저도 일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돈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죠. 그때는 정말 땅속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웅크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웅크리고 있었던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두고 봐라.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한다.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완벽하게 해낸다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폭발했을 때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아, 내가 지금 엄청 높이 뛰려고 준비 자세를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쭈그러든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슈퍼 용수철입니다. 꿈을 걷는 자의 제안, 3초의 마법. 그렇다면 실제로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난 용수철이야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비밀의 기술, 3초의 마법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슬퍼하거나 자책하는 시간은 딱 3초면 충분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프죠? 그리고 눈물이 핑 돕니다. 그때 속으로 카운트를 세세요. 하나, 아프다. 둘, 그래도 다리는 멀쩡하네. 셋, 다시 타자.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시험을 못 봤습니다. 속상하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섭습니다. 그때도 3초입니다. 하나, 아, 속상해. 둘, 다음에 틀린 거 안 틀림 되지. 셋, 다시 공부하자. 우리가 넘어졌을 때 힘든 이유는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 누워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창피해, 나는 바보야 하고 계속 울고 있기 때문이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어나는 건 더 힘들어집니다. 딱 3초만 슬퍼하고 4초가 되는 순간에는 툭툭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힘들 때마다 쓰는 방법입니다. 일이 꼬여서 머리가 아플 때 저는 딱 3초만 심호흡합니다. 그리고 자, 해결하러 가자 하고 몸을 억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걱정할 틈도 없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넘어진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넘어진 채로 계속 누워 있는 건 내 꿈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누워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달려가는 저 앞쪽에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석 같은 문장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레벨업입니다. 게임에서 경험치를 쌓아야 레벨이 오르듯 인생에서는 실수를 통해 경험치를 쌓아야만 멋진 나로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둘째, 아픔은 근육이 자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건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증거입니다. 아싸, 나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고 외치십시오. 셋째, 우리는 모두 슈퍼 용수철입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이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오르기 위해 잠시 웅크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멋지게 날아오를 테니까요.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1만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전구가 안 켜지는 1만 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보물지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한번 넘어져 볼까 하는 배짱으로 당당하게 도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실수하셨나요? 혹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도전했다는 아주 멋진 증명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상처도 없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전하다 넘어진 여러분은 오늘 하나를 배웠고 그만큼 더 자라났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씩 한번 웃어주세요. 야, 너 오늘 좀 멋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 챔피언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탄력 있고 멋진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을 저 꿈을 걷는 자가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우며 함께 걷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씩씩하게 걷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